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장, 알켄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알켄의 아유팩 명명법을 어떻게 명명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켄의 아유팩 명명 방법,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알케인에서 했던 명명 프로세스와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제일 먼저 모체, 주사슬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주사슬에다 번호를 매기고, 치환기 앞쪽에 표현해주고, 뒤에 모체랑 이제 그 작용기명을 표현해서 나타내주고, 그 흐름으로 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탄소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이제 작용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큰 프로세스는 똑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자, 보시면 모체, 주사슬의 탄소 원자를, 탄소 골격을 찾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알케는 그 이중결합이 모두 다 모체에 포함이 돼야 돼요. 주사슬에 포함이 돼야 돼. 어느 한쪽 탄소만 포함이 되면 안 되고 그 탄소 이중결합을 구성하는 그 탄소 원자, 그 골격은 반드시 주사슬 모체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중결합의 두 탄소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서 모체로 한다. 가장 긴 사슬의 탄소 원자 수가 동일하면 어떻게 한다? 치환기가 더 많은 쪽을 모체로 한다. 이거는 알케인에서의 경우와 똑같은 케이스고요. 자, 모체명은 어떻게 하느냐? 같은 탄소수의 알케인 전미사 AN2를 EN2로 바꿔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 6개짜리 가장 대표적으로 헥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바꿔준다? 뭘 바꾸는 거야? 이거 전미사만 바꿔주면 돼요. 뭘로 바꾸는 거야? 헥센으로 바꿔주는 거지. EN2로. 이렇게. 탄소 하나짜리는 이중결합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이중결합을 만들려면 탄소 2개, 최소 2개니까, 알켄의 경우에 가장 작은 거는 탄소 2개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에텐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죠. 에텐. 근데 이제 관용명으로 에틸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틸렌. 에텐. 프로펜, 부텐, 펜텐, 헥센, 헵텐, 옥텐, 노넨, 데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말단의 이제 전미사만 EN2로 바꿔서 명명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가 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결합의 한쪽 탄소만 예를 들어서 포함을 시킨다고 보면은 가장 긴 탄소 사슬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돼요. 7개가 돼. 근데 그 아유팩 명명 체계에 따르면 탄소 이중결합은 모체에 모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되지만 탄소 원자의 개수는 더 적지만 이걸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가 맞는 케이스입니다. 탄소 원자의 개수는 적지만 탄소 이중결합은 모두 다 주사슬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B가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고리형 화합물의 모체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탄소 하나 6개, 여기 2개니까 당연히 이게 모체가 될 것이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고리 쪽이 탄소가 5개죠. 얘는 5개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는 탄소가 6개야. 자, 그럼 탄소 원자 개수로만 따지면 이쪽에 사슬 쪽이 더 많잖아요. 그럼 얘가 모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왜? 이쪽보다 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쪽을 모체로 잡아주셔야 돼요.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작용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탄소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면 그 이중결합을 포함해서 모체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체 탄소 골격에 번호를 매겨주시면 돼요. 번호를 매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작용기가, 이제 여러 개의 작용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때는, 모체 탄소 골격의 번호는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알켄 정도는 알켄만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여러 작용기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진 않겠지만, 그런 작용기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명명을 해야 되는 분자에서는 여러 개의 작용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개의 작용기. 그때는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용기마다 뭐가 더 이제 상위에 있는 작용기고 하위에 있는 작용기인지 명명 체계에 있어서 그걸 좀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작용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용기 우선순위의 가장 기본 규칙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작용기
그 분자에 존재하는 모든 작용기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용기가 주작용기예요. 그리고 그 주작용기는 그 주작용기가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그 주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는 반드시 뭐에 포함돼야 돼? 모체를 정할 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용기가 주작용기다. 그럼 나머지 작용기들은 다 뭘로 친다? 치환기로 친다. 모체가 딱 정해져. 주작용기가 포함되는 모체가 정해진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같은 레벨의 그냥 치환기로 여겨주시면 돼요. 치환기로. 그래서 주작용기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사슬을 정하고 번호를 매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작용기에 따르는 이제 작용기 우선순위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탄소탄소 이중결합은 알케노 화물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탄소탄소 단일 결합만 되어 있는 알케인. 그래서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리는 5개고 이쪽에 사슬은 6개였는데 왜? 고리 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 왜? 알케인이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탄소탄소 단일결합보다 우선순위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중결합이 존재하면 그 이중결합이 주작용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모체를 정할 때.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게 뭐죠? 할로젠 알킬 파트가 있었지. 제가 할로젠 알킬 파트에서 할로젠은 그냥 뭐랑 똑같다. 그냥 온리 치환기다. 왜? 제일 낮아. 할로젠은 작용의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환기예요, 할로젠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알케인, 그 다음에 할로젠이 포함되어 있는 할로젠 알킬의 명명체계, 알케. 이렇게. 이제 나머지 작용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 이제 우선순위도 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말단 탄소 원자로부터 이중결합 탄소 원자 번호가 더 낮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매기는 거죠. 이중결합 탄소 원자가 주작용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 주작용기가 더 낮은 번호가 되게끔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 알켄보다 작용기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거 한 가지 비교해 볼 건데 이쪽에서 알코올과 비교해 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켄보다 작용기 우선순위가 높은 게 포함이 되면은 번호를 매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 양쪽 말단 탄소 원자로부터 이중결합 탄소 원자가 탄소 원자 번호가 동일하게 매겨진다. 그때는 이제 치환기가 더 가까운 쪽이 그 치환기가 가까운 쪽 말단이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로 방향으로 긴 사슬이 모체가 돼요. 일단 모체는 정했어. 그 다음에 이제 모체에다 번호를 매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6번 탄소 원자, A번이라고 하면 여기 탄소 원자에 메틸기라고 하는 치환기가 존재해. 여기도 똑같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해. 얘는 알케인의 작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케인의 작용기. 알킬기긴 하지만 그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알케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알케인보다 알켄이 높잖아.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탄소 원자가 더 낮은 번호가 되게끔 번호를 매겨야 된다고. 만약에 이거를 우선한다라고 보면 여기가 1번이 되겠지. 여기서처럼. 2번 위치 오게끔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얘가 주작용기니까 이 탄소 원자가 더 낮은 번호가 되게끔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른쪽 끝단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3번과 4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를 1번으로 놓으면 4번과 5번이 오죠. 물론 이렇게 놓으면 치환기가 더 빠른 번호가 되긴 하지만 치환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더 중요한 게 이거니까.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처럼 왼쪽에서 매기나 오른쪽에서 매기나 이중결합이 3번, 4번, 3번, 4번으로 똑같아. 그러면 그때는 치환기가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하는 쪽 말단이 1번이 되는 거죠. 여기가 1번이 돼야 치환기가 2번이 지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사이클로 알켄 같은 경우, 요게 조금 사이클로 알켄이 다른 일반적인 사진화 알켄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출제를 하면은 사이클로 알켄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사이클로 알켄의 경우는 이중결합이 C1, 2에 오도록 번호를 매깁니다. 얘는 말단이란 게 없잖아. 사이클로 알켄은 말단이 없잖아요. 그냥 사진화 알켄은 말단이 존재하고 그 말단에서 1번으로 시작해주면 되겠죠. 어느 한쪽 끝단을. 근데 사이클로 알켄은 말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중결합이 1번과 2번 위치에 오도록 번호를 매긴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알켄보다 작용기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작용기, 높은 작용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알켄이 작용기 우선순위로 제일 높은 케이스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중결합 탄소 원자 중에 1번과 2번으로 번호가 지정이 되는 그 두 탄소 원자 중에 취환기가 결합된 탄소 원자가 있으면 그 탄소 원자를 보통 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탄소 원자 1번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탄소를 1번으로 놓을 수도 있고 여기 탄소를 1번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두 탄소 중에 취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있다. 그러면 그 탄소가 1번이다.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1, 2번은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취환기가 더 낮은 번호가 오게끔 먹여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편이 맞는 이제 그 넘버링 체계가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자,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딱 볼 때는 1번, 2번, 3번 연달아 오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익숙하게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지. 자, 이중결합이 1번, 2번에 놓여지는 건 똑같다. 1번, 2번, 여기도 1번, 2번. 자, 그럴 때는 이 이중결합에 결합되어 있는 취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중결합에 연결되어 있는 취환기에 결합된 탄소. 그게 빠른 번호가 오게끔 매겨야 돼요. 그래서 얘가 1번이에요. 취환기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중결합은 1번, 2번으로 똑같아. 여기도 1번, 2번으로 똑같아. 근데 취환기가 1번과 6번이 되죠. 1번과 6번. 얘는 2번과 3번이 되지. 중요한 건 뭐야? 더 빠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취환기가 존재하는 탄소 원자들 번호 중에 가장 빠른 게 존재할 수 있게끔 번호를 매겨야 되는 거죠. 얘가 맞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이중결합이 1번, 2번. 여기가 1번이 돼도 되고 여기가 2번이 돼도 돼. 여기가 1번, 2번이든 1번, 2번이든 취환기의 번호는 다 똑같아요. 이중결합의 번호는 다 똑같고. 그쵸? 근데 이 경우는 여기가 1번이네. 왜?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따져야 될까요? 구조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환기들의 번호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브로마이드, 얘는 클로라이드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더 빠른 취환기, 브로마이드잖아. 브로마이드가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번호를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번이 되는 거야. 1번, 2번, 3번. 3번 위치에 브로마이드, 6번 위치에 클로라이드. 이건 알파벳 순서로 따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얘는 똑같이 취환기가 1번, 2번, 2번, 1번 다 취환기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1번, 2번으로 하든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뭐야? 에틸. 얘는 뭐지? 메틸. 뭐가 더 빨라? 얘가 더 빠르잖아. 요거는 이제 알파벳 순서가 관여가 되는 거죠. 자,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지는 거지. 자, 보세요. 이 화합물에서 지금 작용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탄소 이중결합. 그리고 뭐 단일결합도. 요거는 근데 탄소 단일결합은 그냥 주 사슬인 거잖아. 그냥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메인 뼈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용기라고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탄소 이중결합이 여기서 주 작용기가 되겠죠. 브로마이드는 당연히 취환기 우선순위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이 G번의 화합물 중에서는 이 탄소 이중결합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소가 제일 낮은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오른쪽 편 끝단이 1번이 되죠. 알케니 할로젠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자, 근데 여기는 작용기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OH기라고 하는 작용기. 얘는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알코올이라고 하는 작용기고, 여기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죠. 얘는 뭐야? 알케. 앞쪽에 작용기 우선순위 보세요. 뭐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아. 우선순위 알켄보다 알코올이 높아요. 그럼 알코올은 OH기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 탄소죠. 여기 탄소가 반드시 모체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모체가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이게 모체가 돼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번호는 어디가 1번? 얘가 주작용기잖아. 얘가 주야. 얘는 그냥 취환기 형태. 근데 여긴 탄소 사슬이니까 그냥 모체에 포함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주작용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주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여기가 낮은 번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코올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여러분 시험에서
근데 시험이 만약에 알코올 파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온다. 그럼 이런 경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비교를 좀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막 카보닐 파트 가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작용기 다 배웠거든.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제 구조에 되게 많아요. 작용기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명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아유팩 이제 형식에 따라서 치환기와 모처를 명명하게 된다. 요거는 알케인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치환기를 명명하는 거. 치환기를 명명하는 거는 알케인의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명명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주사슬에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탄소 이중결합이 몇 번 위치에 존재하는지, 모체 탄소 원자에 몇 번에 존재하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중결합의 위치는 이중결합의 탄소 골격 번호 중에 더 작은 번호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모체 이름 바로 앞에 적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주사슬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주작용기는 여기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의 탄소 원자가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번호를 매겨야겠죠. 오른쪽 벽 끝단 1번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2번 위치에 지금 다이메틸. 그쵸? 3번 위치에 에틸. 그럼 알파벳 순서는 뭐가 더 빨라요? 얘는 E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얘는 뭐 가지고? M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더 빠르잖아. 그래서 치환기는 일단 4메틸 써주고, 그 다음에 2,2-다이메틸까지 썼어. 그쵸? 치환기는 다 썼어. 그러면 탄소가 몇 개짜리야? 7개짜리네? 7개짜리 이중결합이 존재하니까 헵텐이야. 맞아요? 헵텐. 이거 맞잖아. ENU로 바꿨잖아. 근데 이렇게만 따지면 총 7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슬 중에 이중결합이 몇 번에 존재하는지가 나타나지지 않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면 1번에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이 구조상 1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낮은 번호, 3번이 제일 더 빠른 번호잖아. 3, 4번 중에. 그래서 앞쪽에 써주는 거야. 3헵텐이라고. 3헵텐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개정이 됐어요. 뭐 최근이라고 교재에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되게 오래됐어요. 뭐 1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중간에 넣어버렸어. 그래서 헵트라고 하는 거는 모체예요, 모체. 탄소가 몇 개인지, 탄소 몇 개. 탄소 7개짜리고, EN이니까, 알켄이라고 하는 작용기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모체와 이 작용기를 구분을 했고, 그 중간에다가 숫자, 몇 번이째 이중결합이 존재하는지를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개정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유팩에서는 이렇게 써주길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교수님이 거의 없어요. 왜? 더 복잡해졌어. 그리고 명명을 해봐요. 불러봐. 이렇게 할 때가 더 어색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아래쪽 형태로 쓰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형태로 썼다고 해서 틀렸냐? 그렇진 않아요. 개정을 해서 이렇게 써주기를 아유팩의 기관에서 원하는 거지 꼭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거든. 교재도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는 교재 되게 많아요. 이거는 교수님이, 여러분 수업을 실제 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형태의 명명 체계를 선호하는지를 가지고 답을 쓰시면 돼요. 저는 시험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쓰든 상관없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아래쪽 체계로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 실제 해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쓰기 편하거든. 근데 이제 개정된 방법이니까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되게 드물긴 해요. 드물긴 하지만 있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명명법 시험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그럼 교수님이 딱히 말씀 있으시겠지? 어떤 거를 선호한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학교에서 교수님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지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둘 중에 뭘로 쓰든 상관은 사실 없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수업 들으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자, 고리 형태가 지금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모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번, 2번이 될 수도 있고 1번, 2번이 될 수 있는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치환기가 존재하는 상태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1번과 5번 이체 다이메틸, 4번에 에틸. 그럼 4번이 먼저 오겠지? 4에틸, 1호 다이메틸까지 치환기로 나타낸 거고, 원 사이클로 헥센이 돼요. 여기 1번이 되니까. 근데 얘는 고리 형태 같은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 2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가 되어 있는데 생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개정된 방법으로 쓰면 사이클로 헥스 1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게 개정된 거야. 요게 오리지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전부터 써왔던 명명 체계고. 그러니까 작용기를 좀 더 강조하고 그게 몇 번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고안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되게 뻘짓한 거예요. 진짜 안 쓰거든. 잘 안 써요. 좀 뻘짓한 거야. 이게 훨씬 더 부르기가 편해요. 한번 불러보세요. 뭐 저도 이제 좀 되게 웃기게 좀 명명을 하는데, 한국말이랑 영어랑 되게 짬뽕해서 명명을 해요.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좀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명명해보면 4에틸 1호 다이메틸 사이클로 헥스 1N 이렇게 명명이 되잖아요. 아래 거 명명해봐. 4에틸 1호 다이메틸 1 사이클로 헥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딱 끊어지는 맛이 있거든. 이게 뒤쪽에 가면 헥스 1N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입에 안 붙어요. 지금도 안 붙어요. 근데 저보다 유기학 더 오래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이게 붙겠어요? 안 붙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둘 이상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번호로 지정하고, 어미에 다이엔, 트라이엔, 테트라엔, 다이는 2개, N은 이중결합이 2개 존재하면 다이엔, 3개가 존재하면 트라이엔, 4개가 존재하면 테트라엔, 5개가 존재하면 펜타엔, 6개가 존재하면 헥사엔. 근데 그런 건 안 나와요. 테트라엔도 거의 없고, 다이엔, 트라이엔 그 정도까지가 제일 흔하죠.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이중결합 2개가 존재하면은 그 총 탄소 원자 4개가 관여가 될 거 아니에요. 이중결합 2개에 따라서. 그러면 그 중에 더 앞쪽편 탄소 원자들 있죠. 그걸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3개가 되면은 3개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는 원스. 이게 부타 13 다이엔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은 어떻게 명명하냐면 원쓰리 부타 다이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본서에 보시면 요거 나오거든요. 뒤쪽에 거의 대부분 원쓰리 부타 다이엔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을 거야. 개정된 방법을 그 교재를 기술하는 교수님도 잘 안 써요. 그냥 진짜 이상한 짓 한 거라니까. 그래서 부타 원쓰리 다이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1번이고 3번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13번이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그 앞쪽편 탄소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른쪽 편 끝단을 1번으로 하나, 왼쪽 편 끝단을 1번으로 하나, 이중결합들의 번호는 1, 3, 5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치환기 3번이죠. 오면 여기가 1번이 돼야 더 빠른 번호가 되니까 3메틸 헥사 135 트라이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3메틸 135 헥사 트라이엔이 나은 것 같아요. 방금 한 게 낫지. 3메틸 헥사 135 트라이엔. 3메틸 135 헥사 트라이엔. 이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쨌든 이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면은 되게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유기화학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체계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교재에 써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유기화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체계, 이건 개정된 체계니까 그 이전 체계를 더 선호하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왼쪽 편 끝단이 1번이 돼야 이중결합이 더 빠른 번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136번이 되죠. 그래서 치환기는 5, 6번의 다이메틸기, 5, 6 다이메틸 헵타 135 트라이엔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자, OH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여기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주작용기, 얘가 주잖아. 그러면 이 OH가 결합되는 탄소, 여기가 모체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체가 돼요. 근데 번호가 이번엔 달라지지. 왜?
이중결합이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매겨야 되는 거야? 아니야. 여기 탄소가 가장 빠른 번호가 되게끔 매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기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잖아? 여길 끝단으로 하면 3번이 되잖아. 여기가 1번이야, 그래서. 얘가 주작용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주작용기가 나머지 작용기 다 이겨버리는 거야. 주작용기와 관련된 게 가장 빠른 번호가 되게끔 매기는 거죠. 여기는 OH기를 공부하는, 알코올을 만약에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요거 어떻게 명명이 되는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이제 고리 형태잖아. 그리고 이제 할로젠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중결합이 작용기 우선순위로서 제일 높아요. 아, 그러면 어디를 1번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를 1번으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 3, 6이 되겠네. 여기를 1번으로 하면 제일 빠른 게, 그쵸? 이중결합이. 여기를 1번으로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방향이 안 맞고, 여기를 1번으로 해도 방향이 안 맞고, 그럼 여기가 1번이 될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를 1번으로 해도 1, 3, 6이 되네요. 그쵸? 맞잖아? 여기를 1번으로 해도 한번 이거 숫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1, 2, 3, 4, 5, 6. 여기를 1번으로 해도 1, 3, 6이고, 여기를 1번으로 해도 1, 2, 3, 4, 5, 6이에요. 1, 3, 6이 돼요. 이중결합의 번호는. 그럼 이중결합의 번호가 똑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는 치환기가 더 빠르게. 여기가 치환기가 빠른 번호가 되려면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래야 2번 입지에 매트기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이중결합이 존재할 때는 여기 이중결합에 치환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1번이 되진 않아요. 앞쪽에 고리 형태는 그 이중결합이 1, 2번 위치에 오도록 번호를 매기고, 그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1, 2번 탄소 중에 치환기가 존재하면 그 탄소가 1번이 된다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1번이 된다라고 했고, 그 아래쪽에 괄호로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써드렸거든요. 그 100%가 아닐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야? 이런 경우 때문이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당연히 1번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1번이 될 수는 없다고. 왜? 여기는 치환기가 중요한 거야? 아니야. 이중결합들이 번호가 더 빠른 번호로 오게끔 체계가 잡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명령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136 트라이엔. 이것도 이제 트라이엔 화합물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명하는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그 작용기들이 원자단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데, 원자단이 이제 치환기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알케인이 치환기로 사용되는 경우는 알케닐기로 명명을 하고요. 이 세 개의 구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메틸렌. 얘는 바이닐이라고 써요. 바이닐. 알릴이라고 씁니다. 알릴. 요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명명을 할 때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들이 정한 거야.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얘는. 왜 이렇게 불렀는지 따질 수도 없잖아. 이렇게 다 쓰고 있어.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화학자들이 이러한 작용, 이러한 골격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럼 우리도 그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럴 수 없어요. 그럼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예시 같은 게 있죠. 얘가 메틸렌인 거야. 메틸렌이고 지금 번호로 매기면 1, 2, 3, 4, 5 1, 2, 3, 4, 5, 6이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3번, 여기가 5번이 되네. 그래서 5번 탄소 원자에 메틸렌이 존재하는 거예요. 5메틸렌. 13 사이클로 헥사 다이엔이 되겠죠. 13 사이클로 헥사 다이엔. 자, 저는 위의 명령 체계로 거의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유기화학을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했구나. 20년 가까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은 형태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더 선호되는 형태들. 거의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게 바뀔 수 있겠어요? 잘 안 바뀌어요.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절대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화합물 같은 거 명명을 할 때는 거의 아래쪽의 형태로 명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 왜 개조된 방법을 안 하세요? 어색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입에 붙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뭐라 부른다고? 바이닐. 그래서 4바이닐. 나머지 명명해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번 시간에 명명 체계는 다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따로 연습 문제를 풀지 않을 거예요. 따로 뭐 연습 문제가 아니라 예제 문제죠. 예제 문제 따로 풀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이 구조들만 다 여러분이 명명할 수 있잖아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들보다 이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복습해 두시고, 그래도 연습은 해보셔야 되니까, 그건 이제 각자 기본서에 있는 구조들 가지고 한번 명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좀 연습을 해 주시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명명을 하는 문제를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화합을 구조 주고 명명을 해라. 아이펜 형태로 명명을 해라. 두 번째 문제가 그 다음에서 이러한 명명법 주고, 아이펜 명명법 주고 구조 그려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부터 해라? 아래쪽부터 해라. 화합물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를 구조로 바꾸는 거, 그걸 먼저 하세요. 그래야 이 용어들, 어떤 식으로 아이펜 명명이 되는지 그것도 익숙해질 수 있고, 저거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면, 구조를 그리려면 저거 분석을 해야 되잖아. 이걸 분석해야 되잖아. 이거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면, 반대로 그 구조를 명명할 때도, 아, 이런 분석 체계로 이렇게 했었지. 이게 머릿속에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쉬워요. 아시겠죠? 요거 해줘야 될 문제. 요거를 구조로 바꾸는 문제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명명하는 거, 그 다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연습은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